자, 우리 공법은 다음 주로 이제 8월 가정이 종강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택법 용어 몇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세요. 유형 분석 문제 1번 봅니다. 282페이지. 틀린 거.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유치원, 복리시설 맞죠? 부대는 딸려 있는 거고 생활 복리를 위한 게 복리시설이잖아.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 맞죠? 예전에는 관리사무소를 복리라고 자주 물어봤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자, 다중생활시설은 많이 했죠. 500 미만은 뭐 2종, 500 이상은 숙박.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 기억이 되지. 노력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얘는 준주택 맞아요. 준주택은 온오닥이잖아. 온오닥이. 3번 4번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죠. 우리 주택법에 300세대 미만이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나와. 주상복합 기억나요? 주상복합은 300세대 미만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허가받았잖아. 도시형 생활도 몇 주택 몇 세대라고? 500세대로 바꾸면 또 바로 넘어가요. 조금만 돼. 국민주택 규모죠. 도시형은 국민주택 규모죠.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주택.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지역.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은 얼마? 85죠. 자, 수도권 빼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라면은 얼마? 100이죠. 그럼 수도권에 읍면은 수도권은 무조건 85까지밖에 못 짓는 거예요. 설렜다 이 말. 자, 1번 문제 오른쪽에 실전 문제 있죠. 옳지 않은 거. 참고로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좀 알아야 되죠. 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는데 요거는 일부를 막아서 세놓는 거죠. 그러면 구분 소유가 가능해요? 구분 소유가 안 돼? 구분 소유 안 되죠. 구분 소유 가능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건강 친화형. 뭐 우리 시험에는 뭐 그닥 다뤄지는 용어는 아니지만 뭐 주택가에서 같은 경우는 가끔 뭐 물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건강 친화형이 뭐다?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 참고로 거기만 밑줄. 건강 친화형 하려면 실내 공기 오염물을 말한다. 오염 물질을 최소화시킨다. 그래 건강 친화형이지. 그렇게 만드는 걸 건강 친화형이라고 한다.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이죠. 두 가지가 있죠.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민간임대주택 두 가지가 있다. 참고하시고. 공구는 잘 아시죠?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된 1단의 구역으로 자, 공구는 뭘 알아야 돼? 착공신고 또 사용검사 이 두 개를 뭐 한다? 별도로 수행한다. 그럼 나중에 착공도 따로따로 했죠? 사용검사도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요건 우리 시험 물어봤죠? 토지임대부 분양 말 그대로죠. 토지는 뭐하고? 임대하고 아파트는 뭐하고? 분양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반값 아파트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 괄호 묶어봐. 토지 소유권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임대하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하라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죠.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자 건축물 복리시설 등을 괄호로 묶어보세요. 건축물 복리시설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이는 분양하는 거잖아. 분양하니까 맨 끝에 분양 받은 자가 가지는 거. 그렇죠? 말 그대로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번 문제는 건축법과 뭐 비교해 놨는데 우리가 반드시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야 돼. 참고로 읽어봅시다. 1번 건축허가권자는 특광시장 두 개를 괄호 묶으세요. 특시특도 시장군수구청장 괄호 묶으세요. 우리 원칙적인 허가권자 누구야?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특광시장은 예외적인 허가권자죠. 그럼 특광시장은 어떤 경우에 허가를 하더라? 몇 층?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그런 규모가 기억에 나야 됩니다. 자, 우리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 빼고 다 나와? 구청장.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구청장이 없어요. 그럼 국장도 나오고 도지사 다 나와. 근데 우리 건축허가는 국도 안 나오잖아요. 건축허가는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죠.
근데 주택법은 구청령 빼고 다 나온다. 맞네. 2번 건축가 받고 착공 의무 몇 년? 2년. 주택법에는 착공학 의무가 몇 년이었어? 5년. 뭐 공구를 막 빼고 나중에 뒤에 가면 다 공부하실 거예요. 건축법은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규제법이고 주택법은 주택에 대한 특별법으로 뭐 시험에 절대로 나올 말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꾸로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보다. 요거는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죠? 자, 우리가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가 세 가지 관계 정도는 알아요. 우리 국계법에는 무슨 허가를 받아? 국계법에는 무슨 허가를 받아요? 건축법에는 무슨 허가를 받아? 주택법에는 뭐를 받아?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러니까 요걸 받으면 얘들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받으면 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받으면 중간검사 받죠. 얘는 뭐 받아?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 받죠. 얘는 끝나면 뭐 받아? 사용 검사 받죠. 그럼 얘 받으면 얘들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얘 받으면 얘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 검사 받으면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자, 3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아까 했죠. 준주택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지. 그러나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준주택도 개념을 좀 기억하세요. 준주택도 건축물만을 말하는 거예요? 부속토지를 포함해요? 우리 주택법의 주택은 건축물만 말해? 부속토지 포함해? 부속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이라 하죠. 그러면 준주택도 부속토지 포함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부속토지까지 포함해서 준주택이라고 그래. 단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해야지. 그 종류가 뭐라고? 언어닭이죠. 언어닭이. 요거는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은 준주택이 아닙니다. 자, 5번 문제 보세요.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전부 다 부대죠. 부대시설이다. 아파트란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 5개 이상이죠. 끝 뒤에 들은 말 나오면 안 돼. 연면적 어쩌고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아파트는 단순하게 주택으로 쓰는 게 5개 이상이면 아파트입니다. 이상이면서 뒤에 말이 나와 틀린 거예요. 자, 국민주택은 일단 사이즈가 국민주택 규모에 맞아야죠. 그는 전제 조건이고, 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누가 지은 거? 국지공, 공공이 지은 거 지었는데 사이즈가 국민주택 규모. 두 번째, 공공이 안 짓더라도 무슨 돈? 국가지자체 재정 아니면 주택도시기금 있죠? 기금, 국가지자체 재정 이런 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하면은 그게 국민주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은 어때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건설 개량되는 주거전용 면적 1호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을 빼고 도시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그 말이 길지만 그게 국민주택 규모죠.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국가지자체가 건설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맞죠? 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때는 연립과 다세대는 둘 다 공동이죠. 공동주택은 층수가 몇 층? 나 4개층이야죠. 그러니까 공동주택끼리는 층수로 구분이 안 돼. 그럼 단독주택끼리는 층수로 구분이 돼 안 돼. 단독주택은 다중 다가구 다 3개층이야죠. 그러니까 단독끼리 공동끼리는 층수는 같아. 구분이 안 돼. 그리고 둘 다 전부 다 바닥 면적 합계 660이죠. 연립만 초가고 나머지는 다 얼마예요? 이하잖아요. 다가구만 19세대 이하로 짓는 특징이 있고 그랬습니다.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할 때는 한 개 등의 바닥 면적 합계로 구분은 가능하죠. 연면적은 660이 뭐 초가, 다세대는 이하. 아시겠죠? 660 초가냐 이하냐 그걸로 구분이 됩니다. 아파트는 층수로 구분한다. 맞죠? 자, 준주택이란 아까 했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뭐까지? 부속 토지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고 다중생활시설과 기숙사는 포함되나 여관과 유소호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관, 숙박, 유소호스텔은 뭐라고? 수련시설이죠.
수련시설. 의견노수가 아니고 오노닥이잖아. 오노닥이. 오가 뭐예요? 오피스텔. 노가 뭐예요? 노인복지주택. 다가 뭐예요? 다중생활시설. 기가 뭐야? 기숙사. 맞죠?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보세요. 6번 문제에 다 봤는데 5번 지문만 우리가 지금 처음 보네. 간선시설 있죠? 간선시설이 뭐였어? 아파트 단지 안과 단지 밖에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거. 연결하지 않아도 간선이 되는 거는 뭐더라? 가통지. 가통지. 그걸 외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뭐 기관시설이죠.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동종기 기관시설이죠. 단지 안과 밖에 기관시설을 말한다. 연결 동그라미 연결시키는 시설. 간선이에요 아니에요 물으면 연결하는 건 간선이고 연결 안 하고 단지 안에만 있는 건 간선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단지 안에만 있어도 간선이 있죠. 그게 가통지잖아. 가스, 통신, 지역난방 요 세 개는 연결시키지 않는 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에 해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한번 참고로 볼까요? 가장 옳은 거 되어 있습니다. 5층인 건물로서 1층 전부를 필요티를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우리 아파트 연립은요 1층 전부를 필요티로 쓰죠. 그럼 청수에서 뺍니다. 그럼 1층 전부를 필요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니까 요거는 청수에서 빼요. 다가구 다세대도 다중주택 다 마찬가지야. 다가구하고 우리 서민주택인 다가구 다중주택 있죠. 다세대 연립 말고 공동주택은 다세대 이런 것들은 일부만 주차장으로 쓰면 돼. 나머지는 뭐만 안 넣으면 돼. 주택 외의 시설을 넣으면 청수에 다 뺐다니까. 나 모르겠어. 그럼 어쨌든 일정 전부를 필요로 했으니까 청수 빼겠지. 그럼 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예요? 4개죠. 4개. 5층 건물인데 일정 전부를 필요로 쓰고 나머지 주택으로 쓴다니까 공동주택이라며. 오늘 아파트가 될 수 없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가 돼야 돼? 5개층 이상이 돼야죠. 2번 3층 건물로서 주택으로 쓰는 연면적 420제곱미터 된 공동주택은 다가구다. 일단 말이 틀렸죠. 다가구는 공동이 아니고 단독주택이죠. 이런 문제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단독주택이니까 말이 안 되고 일단 어쨌든 3층짜리인데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개층 이런 말이 아니고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죠. 어쨌든 3개층이라고 이해합시다. 그럼 연면적이 420이면 660 이하죠. 3개층이면서 660 이하는 다중도 될 수 있고 다가구도 될 수 있고 다세대도 될 수 있고 맞죠? 다세대도 4개층 이하잖아. 4개층 이하는 3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주택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주택이 되고는 도저히 모르는 주택. 3번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민영주택은 공동주택이다. 국민주택이다. 또 말이 안 되죠. 항상 남자는 여자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 여장을 한 남자는 여자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 민영주택이라 해놓고 무슨 국민주택이야. 만약에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면요. 이거는 무조건 국민주택이에요. 이런 민영주택에는 기금 지원 자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될 수 없다. 국민주택은 뭐가 국민주택이요? 첫 번째 누가 지었느냐? 국지공. 두 번째 무슨 돈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죠. 그게 국민주택 기준이지. 국민주택은 종료 제한이 없어요. 국민주택은 종료 제한이 없습니다. 그걸 물어봅시다. 단독주택도 국민주택이 있습니까? 단독주택 국민주택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국민주택 규모를 1호 1세대당 85 이렇게 했잖아. 호는 단독이고 세대는 공동이죠. 그래서 주택의 종류하고 국민주택은 관계없는 거예요. 누가 지었고 무슨 돈으로 지었느냐 얘기 중요하지. 국민주택이 아닌 건 전부 뭐다? 민영.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은 민영.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8번은 우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인데 문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다 돼 있죠. 새로 짓죠. 새로 짓는다. 자, 우리가 말이죠.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세대구분형을 할 때는 기존에 이미 아파트 지어져 있잖아.
제일 문제가 뭐예요? 세대수가 문제죠. 세대수가 늘어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부대 시설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세대수를 규제하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짓는 아파트는 세대수뿐만이 아니고 주거 전용 면적도 규제 두 가지를 규제합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는 뭐만 규제? 세대수.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건 세대수도 규제하고 주거 전용 면적도 규제하고. 아시겠죠? 자, 둘 다 1번 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우리가 욕실 부엌은 기본적인 독립된 주거 생활의 필수 설비고 현관까지 따로 갖추라고 그랬잖아. 출입문. 맞죠? 욕실, 부엌, 현관.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젠가는 식구가 늘어나면 같이 한 세대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결문을 만들든지 쉽게 뜯어내도록 경량구조 칸막이로 막아라. 세대 구분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 세대수죠. 세대수 동그라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주거 전용 면적 동그라미 치세요. 이번에는 주거 전용 면적이죠.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 얼마? 3분의 1. 그러니까 새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짓는 건 3분의 1, 3분의 1. 얘는 세대수하고 뭐를? 주거 전용 면적 두 개를 규제했죠. 기존에 허가받아 하는 공동주택은 뭐만 제한했어? 세대수. 꼭 기억하세요. 세대수. 그거하고 비교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죠. 10번 문제 공공택지 나오죠. 우리 시험에서 이 공공택지 종류를 이 주택법이 신설되고 딱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서 지문에 한번 살짝 섞여 나왔어. 뭐뭐는 공공주택이다. 섞여 나왔는데 우리가 그 오른쪽 페이지 해설해본 박스 나오죠. 그다음에 외울 필요 없고 외울 필요 없고 이렇게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공공주택이 뭡니까? 물으면 자 누가 짓는 거다? 공공이. 국지공이 짓는 거야. 공공이 무슨 방식으로? 수용해 가지고 만든 택지입니다. 공공이 수용해서 만든 택지인데 우리가 공부하시는 법만 생각하자고. 자, 우리 공부하시는 법에 도시개발법에 공공이 수용합니까? 공공택지 맞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아니고 조합이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러면 이건 아닌 거야. 그는 공공택지가 아닌 거야. 우리 정비법에 공공이 수용합니까? 하죠. 그런데 이건 정비법은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정비법에서 조성된 택지는 공공택지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 우리 주택법 있죠. 주택법도요. 우리가 공공이 수용해요. 국지공이 국민주택 건설할 때는 수용하거든. 그럼 이거는 공공주택 맞아. 우리가 계획사업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잖아. 공공이 수용하는 거. 그 시설사업은 그 도로 만드는 거지 집 짓는 게 아니잖아. 그럼 걔는 빼고 계획사업 두 개. 근데 얘는 공공택지가 아니라는 거. 요거 두 개 공공. 그렇게 한번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나머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래서 10번 문제 5번 지문을 참고만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수용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경우 환지 방식은 안 돼. 수용 방식. 그것도 누가? 공공이. 아시겠죠? 국지공이. 수용해서 조성된 택지. 요게 공공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5번에 몇 번인가요? 6번에 나와 있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가로 안에 법 11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 시행자가 돼 있잖아. 그 1호부터 4호까지 거의 공공이야. 아시겠죠? 공공시행자가 무슨 방식? 수용. 박사는 1번 보세요. 1번. 박사는 1번. 1번 보면 국민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주용사업 돼 있죠. 그 국민주택이란 말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앞에다가 적으세요. 공공 더하기 국민주택 이렇게 적으세요. 공공 더하기 국민주택. 자, 우리 책처럼 그냥 국민주택 이러면 틀려요. 우리가 공공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는 우리 주택법도 뭘로 봐? 공익사업으로 봐. 그래서 뭐 한다?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공이 국민주택 짓는다 그러면 수용하거든. 그때는 주택법에도 공공택지로 봅니다. 주택법에도 공공택지가 있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됐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넘기세요. 11번도 같은 문제죠.
12번. 자, 부대냐 복리냐 이거 구분하는 거 심심찮게 물어보니까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놀이터는 뭐다? 복리, 관리사무소, 부대, 담장, 부대, 경비실. 관리사무소가 부대인데 뭐 경비실 당연히 부대겠죠. 주차장, 부대, 입주자 집회소, 복리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뭐 13번 문제까지 14번 문제까지 똑같아요. 우리 14번에서는 자 1번 간선시설 아까 봤죠? 자 단지항과 밖에 기관시설을 뭐 하는 거? 연결. 뭐는 연결하지 않아도 간선이더라? 가, 통, 지, 가, 통, 지, 가짜 통지, 가, 통지. 2번 복리시설이라면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한다. 맞지요?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맞습니다. 주차장, 경비실까지는 맞는데 주민운동시설은 누가 봐도 이는 복리죠? 주민운동. 그래서 틀렸네요. 자,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에 분리된 단지. 우리 시험에 가끔 이것도 물어보기도 해요. 자, 주택 단지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뭐가 지나가? 도로. 아파트 단지 안에 뭐 도로 있지? 그거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뭐다? 지목이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도로가 지목이 된 도로가 아니고요.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야. 아니면 폭이 일반 도로인데 폭이 20m 이상이야. 아니면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있죠. 이 도로는 폭이 얼마? 이런 도로로 나눠지면요. 이 도로는 이 대지는 단지는 별개의 단지로 봐요. 그래서 건설기준 적용할 때 따로따로 적용해야 돼. 자, 일반 도로는 얼마? 20m. 도시군 계획도로는 얼마? 요 두 개만 외우면 돼.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도로 이름이 나오죠. 지방도 뭐 특광시도, 지방도 무슨 도 나오잖아요. 전부 별개의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분리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로로 분리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러면 4번은 폭이 20m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별개의 단지죠. 주택단지라면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부대복리시설을 짓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도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 책에 오른쪽에 16의 유사 문제 보세요. 자,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거 돼 있죠.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되는 거. 12m의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하나의 단지다, 두 개의 단지다. 하나의 단지죠. 일반 도로는 얼마? 20m. 고속도로 별개의 단지죠. 예정 도시군 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이죠. 그러니까 10m니까 별개의 단지.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자동 통행 가능 도로로 도로법의 지방도로 어쩌고 저쩌고 모르는 도로 이름이 나오면 전부 별개입니다. 도로로 분리되면 별개다. 그래서 일반 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왼쪽에 뭐 15번, 16번은 간선시설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간선시설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뭐 자주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야간반 때문에 조금 시간이 애매하네. 그러면 다음 주에 요 15번 간선부터 해서 다음 주에 주택법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 주택법은 각각 문제가 7문제씩 나오죠.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은 점수가 좀 나와야 돼. 점수가 뭐 어렵게 내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 공법은 어렵게 내면 바다에서 뭔가 물고기 잡아 올리는 거 마찬가지거든. 예,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 그러면 못 맞춰. 근데 출제하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60일 이상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